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는 심리다. 주식의 신이 말하는 투자 성공 원칙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전에 주요 크립토 자산들의 과거 하락장 가격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에이다를 먼저 보시면 지난 2, 3년간 하락장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닥권 약 30원, 40원대 가격이 무려 18개월간 지속되었던 것 볼 수가 있는데요. 18년도 11월 가격이 3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죠. 이때 가격이 순간적으로 2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격은 어떨까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서 지금 가격은 약 35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1년 최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90%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년이든 20년이든 그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에서 12배, 3배 이상 여전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비트코인 하락장 빼놓을 수 없죠. 2015, 6, 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15년도 특히 가장 지루했던 하락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1번, 2번 그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 당시에 엄청난 가격 폭등이 일어났었습니다. 1번은 그 마운트걱스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기 전이죠. 이때 가격이 우리 돈 120만 원 이상 올라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번은 이제 2017년도 1월이죠. 기나긴 하락장을 끝내고 또 이때 다시 가격이 1000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1번과 2번 굴곡이 보이십니까? 찾으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밋밋하고 평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 4, 5번은 가격이 폭락했던 기록입니다. 3번은 그 마운트걱스 거래소 해킹 사건 이후 1년 내내 가격이 이제 흘러내렸던 거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번은 2017년 7월 중국 그 코인 거래소 폐쇄 그 뉴스가 떠서 약 마이너스 50% 떨어졌던 적이 있죠. 자, 5번은 좀 그래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3번과 4번 가격이 폭락했던 게 보이십니까? 이게 폭등인지 폭락인지 이 그래프만 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21년 그리고 22년 가격 차트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몇 년 지난 후에는 1, 2, 3, 4, 5번처럼 밋밋한 그런 어떤 그냥 점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또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하락장 18, 19, 20년도죠. 일단 1번 화살표를 보시면 이때 19년도 1월이죠. 이때 바닥의 가격이 356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최악의 그 센티멘트였죠. 정서적으로 피어 그 인덱스가 100점 만점에 8점이죠. 극악의 공포입니다. 비트코인이 죽었다라는 말이 19년 1월 달에만 총 27번 나옵니다. 저도 이날을 기억하죠. 굉장했습니다. 자, 2번은 코로나 위기 당시입니다. 그때 비트코인 순간적으로 552만 원. 하루에 마이너스 50%가 빠집니다. 저도 이때 하루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처음 봤는데요. 이때 역시도 그 비트코인 그때 거래소 선물 옵션 거래소 대표 아서 헤이즈가 거래소 중단 안 시켰으면 정말 비트코인 어떻게 됐을 수도 있다. 온갖 퍼드가 난무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이 나 저때로 한 번만 돌아가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죠.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살 수 있으실까요? 지금도 그렇게 좋은 기회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자,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1, 2, 3번 그 보라색 화살표를 보시면 15, 16, 17년도 가격이 마이너스 71%, 가격이 1280% 이건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54%. 3번은 그 중국 거래소 폐쇄 때입니다. 근데 3번은 좀 보이지만 1번, 2번은 뭐가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밋밋해져 버렸죠. 자, 4, 5, 6번은 어떻습니까? 4번은 18년도 그 하락장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죠. 5번은 이제 바닥이죠. 18년도 11월 달. 이더리움이 93,000원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자, 6번은 이제 코로나 위기죠. 124,000원까지 역시 떨어지고요. 21년도 대망의 상승장 때 이더리움이 무려 59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냥 얼핏 봐도 뭐 한 5, 60배 이상 올랐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폭락에 폭락을 해서 약 155만 원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74%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최저점 5번이나 6번 대비 최소 10배에서 15배 이상 여전히 올라있는 가격입니다. 아직 이더리움 죽지 않았죠. 자, XRP는 좀 특이하죠. 주요 코인 중에 2017년에 고점을 넘지 못한 유일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 SEC와 소송을 하고 있어서 21년도에 그 대폭의 상승장이 왔을 때 가격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죠. 17년도에 무려 한화 4,925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450원까지 떨어졌죠. 최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91%,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코인들인데도 이 정도죠. 자, 이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날까요?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 사이클은 수축 팽창 시 과장된 가격의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의 반복이 바로 시장의 사이클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걸 근데 다 사실 알고 있잖아요. 시장에 사이클이 있고 탐욕이 있고 공포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실패를 할까요?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 기회다. 존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락장 분할 매수해야 된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혹시 배짱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십니까? 혹시 두렵고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또 실행력이 약하거나 시드가 없어서 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배짱이 부족할까요? 왜 두렵고 확신이 없을까요? 저는 그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과거 실패의 경험이 내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타인의 시선, 이렇게 막 폭락한 것을 투자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끌 비투했다면 당연히 이자와 원금 갚느라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아마도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바라는 건 이거 아닙니까? 투자로 해서 큰 한몫 챙겨서 여행도 가고 회사도 어떻게 좀 사표도 내고 이런 걸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지식을 정말 많이 쌓으셔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래야 거기에서 통찰력이 나오죠. 당연히 시드머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침체장, 하락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부처 같은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둑한 배짱이 있어야 남들 다 팔고 도망칠 때 과감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극한의 인내력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쓰디쓴 실패 경험. 이게 없으면 돈을 한 번, 두 번 딴다고 해도 거의 그건 도박에 가깝죠. 계속 지켜낼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동네 유튜버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저보다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죠. 유럽의 워런 버핏, 주식의 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이었죠. 이분은 철학, 미술사,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을 정도로 예술의 조예가 매우 깊었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아버지가 워낙 배우라고 종용을 해서 그게 이제 주식 투자로까지 이어졌지만
뭐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마음이 1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재능을 결국 발견을 했죠. 35세에 이미 부자가 돼서 은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얻었다고 하죠.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을 썼는데요. 이게 뭐 쓰자마자 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최장기 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고 하죠. 저도 이 책을 봤고요. 정말 재미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니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뭐 서점에서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명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좀 밑줄이 쳐진 곳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고 주식보다 바보들이 훨씬 많으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 수면제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이 얘기는 한 번씩 좀 다 들어보셨죠? 자,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 자금이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투자해서 성공을 해서 번 돈이 된다. 얘기죠. 자, 주식 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코인 시장의 99%는 심리학이 지배합니다. 코인은 더하죠. 자,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거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 이기고 49번은 잃는다. 근데 우리는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기려고 하지 않나요? 쉽지 않습니다. 자, 10가지 권고를 했다고 하죠. 자, 1번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건지 결정하라. 두 번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압박감이 심리, 저희들의 어떤 투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네 번째,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번,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4번과 5번은 얼핏 보면 되게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둘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6번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이건 이제 21년도 9월인가요? 미 연준 의장이 그 소위 돈 푸는 모드에서 이제 돈을 긴축 모드로 돌아갔죠.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다시 자산을 이제 그 매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팔았으면 정말 좋은 가격에 팔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해 볼 것. 자, 8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살 때 신중하란 얘기입니다. 9번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블랙 스완 이벤트를 염두에 둘 것. 자, 10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자, 10가지 금기 사항도 있습니다. 1번, 추천 종목 절대 따르지 말고 비밀스러운 핫팁, 이런 소문 제발 귀 좀 기울이지 말아라. 두 번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걔네들 그냥 하는 거야. 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뭐 저 같은 뭐 동네 유튜버가 좀 더 많이 아는 척을 하니 그 사람의 얘기를 무조건 듣고 몰빵 절대 금지란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본능이죠. 잡코인에 손을 대는 게 잃었던 원금을 한 번에 회복하고 싶어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죠. 자, 네 번째,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말 것. 다섯 번째,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말라. 체크는 하란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일곱 번째,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말아라. 8번째,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 팔지 말아라. 한 중장기 이상으로 가져가는 걸 좀 얘기를 하죠. 9번째,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는 말아라. 10번째, 이익을 좀 봤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문구죠.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폴트, 이제 국가의 부도나 금융위기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했다. 특이한 것은 자산이 헐값에 거래되어 주인이 바뀐다는 것 뿐이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죠. 국가 부도, 지금 경기 침체, 대공황 이런 위기가 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자산이 완전 헐값이 돼서 주인만 바뀐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자산을 토해내는 거고요. 못 버티고 그냥 내다 헐값에 파는 거면 누군가는 그걸 헐값에 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그 바이낸스 US에서 보이저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업 지금 인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셀시우스 망했던 회사들 있잖아요. FTX 또 제네시스 트레이딩 글로벌 DCG 그룹 지금 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누가 지금 눈독을 버리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 같은 전통 금융에서 지금 눈독 들이고 실사하고 기업과 사람을 아주 그냥 헐값에 다 가져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헐값에 거래돼서 주인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힘들겠지만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우리도 그 주인이 돼야죠. 그 헐값에 누군가 팔고 저주하면서 떠날 때 우리는 이 시장에 남아서 그 주인공이 한 번은 돼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 한번 이번 영상도 찍었고요.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